안녕하세요. 나이스뱅크입니다. 이번 영상은 광안대교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이편한 세상 오션 테라스 4단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담보대출 한도는 얼마까지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안대교가 한눈에 들어오는 테라스 아파트 이편한 세상 오션 테라스, 요 아파트는 2020년 1월에 준공이 되었고요. 4단지는 총 308세대, 여기에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가 있는데 바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은 3단지와 4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4단지는 4개 동이며 주차 대수는 세대당 1.46대, 1.5대 정도 되니까 넉넉하게 주차를 할 수 있다 보시면 되고요. 최고층은 22층까지 최고층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난방, 도시가스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션 테라스 4단지는 공공도로를 사이에 두고 1단지와 2단지 그리고 3단지까지 모여 있고 35평 이상의 세대에는 테라스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서 오션 테라스라는 명칭이 붙었다고 합니다. 특히나 3단지와 4단지는 광안대교까지 탁 트인 조망을 가지는데요. 앞을 가리는 건물이 없어서 마치 호텔에서 바캉스를 즐기는 듯한 기분을 매일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낮에 이렇게 테라스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요거는 낮에 광안대교 뷰, 그리고 밤에 이렇게 야경으로 광안대교 뷰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주변 공원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면 도보 3분 거리에는 등산로가 잘 마련이 되어 있고 도보 7분 정도 거리에는 바닷가 라인을 따라가서 밀락 수변공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안리 해수욕장까지는 도보로 10분 정도 거리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션 테라스 4단지 학군을 한번 보면 요 인근에는 밀락 초등학교가 있고요. 한바다 중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에 오션 그린 어린이집이 있고요. 가장 가까운 초등학교의 밀락 초등학교 도보 10분 거리입니다. 그리고 한바다 중학교와 광안 초등학교는 해수욕장에서 조금 더 올라가서 위치하고 있는데 도보 17분 가량 걸립니다. 가장 가까운 거는 밀락 초등학교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변 상권을 한번 보면은 여기 앞에 바닷가 앞에 상가 매장, 매장이 아파트 상가에 다양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커피숍이라든지 맛집 그리고 기타 등등 다양하게 상가들이 다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다양하게 놀거리와 먹을거리가 있는 밀락 더 마켓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로 한 10분 정도 거리에 가면은 신세계백화점과 롯데백화점, 다리 하나 건너면 바로 있죠. 그래서 다리 하나 건너서 가면은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그리고 홈플러스 마트까지 다양하게 가까운 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부산 MBC 요 도보 11분 거리에 있고요. 그리고 밀락 초등학교 앞에, 그리고 요 도보 10분 거리에 수영구 구민체육센터, 수영구 구민체육센터 여기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보 6분 거리에는 밀락동 행정복지센터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교통을 한번 보면은 지하철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지하철하고는 거리가 좀 있고 역세권 아파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아파트 내에서 편하게 이용 가능하고요. 버스 정류장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불편함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학군까지의 거리와 교통 부분이 입지에서 약간 아쉬운 부분은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아파트 뷰 그리고 테라스 이 두 가지만 하더라도 이 아파트를 소유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야경이라든지 또 광안리 같은 경우 불꽃축제 이런 부분들 다 아파트에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테라스 탁 나와서 커피 한잔 하시면서 이 모든 거를 호텔처럼 즐길 수 있는 게 이 아파트의 장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이편한 세상 오션 테라스 주변에 개발 계획을 한번 보면은 요 아파트 가까이에 위치한 옛 미월드 부지, 요 미월드 부지에 새로운 레지던스가 들어선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월드는 2004년에 개장했던 테마파크인데 보험 문제로 인해서 수익성이 악화되어 가지고 이사를 고려했고 적합한 부지를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2013년 6월 30일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 후에 부지 공매 공고가 올라오고 6차 공매에서 총회연금재단이 낙찰되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TI 부산이
재단으로부터 매입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고 시행사까지 지정하게 되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계획 초반에 주변 아파트들의 조망권 침해, 이 부분이 자연경관을 훼손한다는 등의 이유로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론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부산시 심의 과정에서 퇴짜를 맞고 계획에 자초될 위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TI 부산이 수차례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생 설계를 위해 사업 계획을 수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근 주민들의 조망권과 일적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단지 내 오션뷰 조망이 극대화되도록 설계를 변경하고 거기에 더해서 밀락 유원지 내 사유지에 대한 기부 체납을 통하여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원까지 조성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레지던스가 들어오게 되면은 상당히 또한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시세와 한도, 대출 한도는 어느 정도까지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형은 32평, 33평, 35평, 44평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평면도를 각 평형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평면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평면도에서 지금 32평은 10억 4천, 33평 또한 10억 4천, 35평짜리는 11억 2천, 그리고 44평은 12억 2,500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5평 기준으로 한번 본다면 11억 2천에 생애 최초 구입 자금 목적 80%까지는 되지만 최대 6억이기 때문에 6억까지 대출이 가능하고요. 주택 구입 목적으로 하면은 이제 부산은 전 지역이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최대 70%까지 가능합니다. 70%까지 하면은 7억 8,4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요 7억 8,4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여기에 가능한 거는 요 DSR이 범위 내에 들어와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러니까 은행권 같은 경우는 40%, 그리고 비은행권 같은 경우는 DSR이 50%입니다. 이 범위 내에 들어온다 하면은 70%까지 해서 7억 8,4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거주 중이신 분들은 생활 안정자금 목적으로 해서 최대 2억까지 가능합니다. 이 부분 또한 2억까지 받으려면 DSR이 적용이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거주 중이시거나 아니면 소유하고 계신 분들, 소유자이신 분들은 사업자에 한해서 사업자이신 분들은 사업자 대출 목적으로 해서 최대 80%에서 9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물론 다주택자들도 사업자 목적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부채와 상관없이 사업자 대출은 DSR이 적용이 안 됩니다.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부채와 상관없이 사업자 대출은 80에서 90%까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아까 35평 기준으로 80%를 했을 때 8억 9,600, 90%를 하면 10억 800까지도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 90%를 하게 되면 금리가 다소 조금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80% 대출을 했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금리가 5% 초중반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 중반에서 내외로 생각을 하시고 80%까지 출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업자이신 분들은 현재 소유 중이신 분들만 해당이 가능합니다. 사업자 목적은. 그래서 그분들은 DSR과 DTI 그리고 주택 보유수에 상관없이 요 80%, 90% 요 선에서는 사업자 대출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사업자 대출은 후순위 대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 내가 앞에 선순위로 저금리를 쓰고 있다, 고정금리로 저금리를 현재 아직까지 기간이 남아서 쓰고 있다라고 하시면 후순위 대출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후순위 대출로 해서 이 범위 내에서 선순위 건저당 설정 금액을 제외하고 남는 금액으로 후순위 대출을 받아보실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업자금 목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으신다면 DSR이나 DTI 그리고 다주택자들도 대출을 받으실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는 사업자가 아닌데 생활안정자금 목적도 대출을 받았었고 더 추가로 한도를 더 받을 수는 없느냐 라고 하신다면 P2P 대출로 최대 90%까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P2P 대출은 금리가 다소 높기 때문에
자기가 꼭 필요한 금액을 잘 계획을 잡아서 필요한 금액이 얼마다. 그러면 앞에 선순위를 총으로 대안을 하지 마시고 선순위는 저금리로 그대로 두시고 후순위 대출로 이 금액 내에서 후순위 대출로 해서 내가 선순위를 제외하고 남는 금액 중에서 필요하신 금액만큼만 대출을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금리가 다소 높더라도 내가 목돈이 또 들어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상환을 쉽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P2P 대출을 급전 용도로 활용을 하시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굳이 사업자가 아니신 분들은 이러한 부분들도 있다라는 것을 참고를 하시고 계획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기타 신용대출, 신용대출 또한 최대 2억까지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신용대출을 받는 분들은 담보대출을 내가 일정 부분 다 받았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신용대출을 받기를 권장을 해드립니다. 신용대출을 왜 그러냐면 기간이 짧기 때문에 DSR이나 DTI에 상당히 불리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30년, 40년 길게 내 부채를 길게 해서 월 납입 금액을 작게 계산을 할 수 있지만 신용대출은 5년 이 정도 기간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3천만 원, 5천만 원을 신용대출로 받는다 하더라도 기간이 짧기 때문에 DSR 부분이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참고를 하시고 신용대출을 받아보시는 것을 계획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출은 한도하고 금리의 조건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앞에 보여드린 표를 계산 시에 참고용으로 하시고 본인의 조건에 맞게끔 정확하게 한도를 계산해 보시고 또 내가 대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전문가를 통해서 본인이 혼자서 알아보시기에는 시간과 그리고 많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혹시 이 부분에 전문가들이 있으시다면 도움을 받으시고 없으시다면 저희 나이스뱅크 쪽으로 문의를 주셔도 저희들이 상담을 충분히 해드릴 수 있으니까 저희 쪽으로 전화 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획을 잘 잡으시고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이스뱅크였습니다.